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아침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 요즘 많이 시청해 주셔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두 명씩만 동료들에게 제 방송을 추천해서 제가 한 3만만 더 채우면 60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의 영향력을 키워서 그야말로 정부 여당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 그리고 전략 그리고 우리 민심을 왜곡하는 이 현상 반드시 교정할 수 있도록 많은 압박 수단이 되는 그런 미디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변 동료분들 2명씩만 꼭 소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방송은 일체의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부담 없이 구독자를 많이 늘려주시고 또 이 알람도 설정해서 많이 봐주시면 그것이 정부 여당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목소리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을 실정 하는데요. 이거 뭐 워낙 많아가지고 매일같이 방송을 해도 잠 안 자고 방송해도 모자라요 시간이. 그래서 저도 그래서 심야 방송을 종종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수사가 아니고 현실이다. 이런 점에 굉장한 심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외국 사람들과 어쩌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그 실정, 오늘 이 잘못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BTS 문제, 그 다음에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과 관련돼서 아들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답장 문제, 그리고 또 이 진중권 씨가 지금 현재 야권의 민심의 흐름,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과거에 지금 현 야당 모 의원이 진중권 씨가 야당 의원 100명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진중권 씨의 이런 날카로운 논평이 여당에게 하나의 이 굉장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이 발벗고 나섰어요. 진중권 씨 운명에 관해서. 삼국지에 나오는 예영이라는 사람까지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국민의힘 그 다음에 주미대사 발언 이런 것 간략하게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선 요즘에 개천절 그 다음에 지난 한글날 집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해서 그야말로 다른 데는 코로나 사태가 언제냐 싶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온갖 대형 쇼핑몰들. 그런데 광화문만 가면 다 코로나 묻어요. 코로나 걸려. 이것이 정부 여당이 이 야권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근본적으로 한글날 막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눈에는요, 이 광화문 사람 한 100명만 모였다면 무조건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만 모이는 것으로 환상과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1단계로 내려갔잖아요. 1단계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집회를 제대로 못했던 우리 시민단체에서 다시 내주입니다. 내주 10월 그러니까 18일하고요. 25일 이번 주말과 내주 말이 되겠습니다. 요때 집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날 그러니까 그래서 집회를 갔는데 세종문화회관 북측 지역에서 집회를 가져요. 이 집회는 1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1000명 집회 신고를 낼 예정으로 있고요. 예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단체는 자유민 국민운동,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예배 자유 수호 전국연합 요런 데서 집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여러분들께서 참가해 주시고요. 집회 금지 처분이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에 대해서 이러한 행정조치 불법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얘기죠. 지난 개천절 행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간신히 좀 열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그런 사례를 준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BTS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BTS 문제는 중국 관영 매체에서 그리고 이제 SNS 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이 BTS의 RM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이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한미 양국에 큰 희생이 있었다. 참 고난이 많이 따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군이 대거 참전하면서 그야말로 미중 양국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 희생이 굉장히 컸고, 그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침략한 전쟁이잖아요. 이 북한이 침략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동맹국가인 러시아 문서를 통해서도 다 이미 러시아의 외교 문서를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된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네티즌과 그 다음에 이 관영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련 외무성 기밀문서 이거 보면 김일성이가 침략한 게 맞다 이렇게 돼 있고, 중국의 저명한 냉전사 연구자인 선쯔와 화둥사범대 교수도 이 북한이 우리 한국을 침략했다, 남침, 요거를 인정을 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이 BTS를 공격하고 났으니까 국제 여론, 국제 언론들이 나섰어요. 아, 이거 중국 안 되겠구나. 이거 중국 민족주의가 퇴행적 민족주의에 발벗고 나선 것이 이거 중국이구나. 예. 그러면서 중국을 이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하루 만에 중국 관영 매체 이런 데서 그 다음에 SNS 활동에서 이 BTS에 대한 비판, 즉 BTS 관련된 제품을 일체 사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삼성이나 현대차, 필라 이런 데서 이 BTS에 관련된 그런 이 모델로 나와 있는 그런 이 홍보 이런 걸 싹 다 중단했어요. 이렇게까지 굉장히 우리 기업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국제 언론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요. 가만히 있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문재인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원인 제공을 했다. 아니, BTS가 빌보드 1위 했으면 그건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얼마나 뭐라 그럴까, 긍지잖아요. 우리 자존심을 살려줬고, 그야말로 그동안에는 이 팝송이 전 세계를 딱 싹쓸이 했는데, 요즘은 우리 아이돌 그룹들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BTS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음악을 딱 한류 음악을 장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화의 힘은 일종의 소프트 파워라고 그래요. 국제 정치에서는. 연성 국력, 소프트 파워, 연성 국력.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이 국력을 갖다가 이 연성 국력,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 둘로 나눴잖아요. 하드 파워는 아시다시피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이 하드 파워예요. 경성 국력.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는 문화, 예술 이런 힘, 이런 것이 연성 파워, 국력이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오면서는 군사력과 경제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문화예술의 힘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바 있고, 그게 실제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 현재의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뛰어도 시원찮은 방국인데 중국의 네티즌과 관영 매체가 이렇게 나와서 BTS를 치고 들어오는데, 이게 BTS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전에 쭈이도 걸려들었고 그 다음에 이효리도 걸려들었잖아요, 중국한테. 그러면 이럴 때 바로 정부가 나서야죠. 정부가. 그런데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문화관광부가 나섭니까? 외교부가 나섭니까? 해외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언론, 이런 거는 문화관광부도 외교부 못지않은 중요한 기관이에요. 중국 같은 데도 우리 문화원이 있잖아요. 홍콩에도 문화원이 있고 베이징에도 문화원이 있어요. 과연 이 시기에 중국 나가 있는 문화원, 서울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모든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1차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차적인 관할권이 외교부예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 강경화 도대체 뭐 했느냐?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 이것도 이 국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야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이 사태의 원인 제공을 한 반 이상을 저는 했다고 봐요. 왜? BTS한테 쳐주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격려해 준 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청년의 날 BTS를 부르지 않아도 청년의 날 부를 사람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어려운 청년들, 그리고 흑수저에서 성공한 청년들, 또 흑수저지만은
금수저로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좌절과 그야말로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청년들, 다양한 청년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데 BTS를 불러가지고 지나치게 BTS를 정치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국 언론에서 난리를 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한테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와대 관련 비서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비서관들한테 이거 BTS 다치지 않게 외교부 장관한테는 NSC에 지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NSC는 또 뭐하고 있었어요? NSC는 이렇게 정부 부처가 무능의 실상을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고 국제사회에 노출한 거예요. 전 세계 언론들이 난리가 나니까 중국이 물러서잖아요. 사드 문제 하나도 아직도 해결 안 했잖아요. 중국이 시진핑이한테 무서워가지고 사드 하니까 그때 뭐 삼불 정책을 했잖아요.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다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미일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런 엉터리 약속을 하고 다니면서 BTS 문제가 나왔는데 외교부 장관, 청와대 NSC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왜? 시진핑이 방안을 추진해가지고 김정은이 안 온다고 하면 시진핑 카드를 들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이수혁 대사가 이제는 70년 동안 한미동맹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70년 동안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건 안보와 국익 관련해서 봐야 된다 했는데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70년까지는 저도 자신이 없지만 뭐 70년 지나면 제가 뭐 살아있지도 않겠죠. 최소한도 2050년까지 제 방송 그때까지 안 없을 테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2050년 해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2050년도까지는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누차 얘기하잖아요. 특히 국제관계에서 우리 한국의 지형학적 위치로 볼 때,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줄을 잘 서야 되는데 2050년까지는 반드시 미래의 국가 이익과 미래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국 편에 서야 돼요. 왜냐? 2050년대까지 가더라도 미국과 중국을 능가하는 힘이 없어요. 절대로. 연성 권력이 국력이 됐든 경성 국력이 됐든 내셔널 파워가 미국과 중국에 어림도 없어요. 2050년 때 30년 후에. 그러면 그때는 누가 장악하느냐? 미국과 중국이 장악하는데 미국 계속 장악할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 미국을 중국이 뛰어엎는다 그러는데요. 절대 못 뛰어엎어요. 지금 뛰어엎을지도 모르는 중국의 이러한 이 부활, 중화민족주의의 부활. 이 중화민족주의의 일환이에요. BTS 때리는 것도. 중화민족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왜? 중화민족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해요. 일당 독재 정치예요. 국제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군사 기지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런 거를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50년대 중국 몽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을 미국은 절대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지금 시진핑을 가차없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용납 안 한다. 전면전으로 가기 직전까지 가고는 신냉전 제재 돌입해 있어요. 그래서 2050년도에 중국몽을 달성하느냐? 중국몽을 절대 이 중국몽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지도 않고 국제법을 지키지도 않고 인권을 지키지도 않고 이러니까 미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적, 국제경제적 그런 우위상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강대국 중에 대한민국의 영토에 야심이 없는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2050년도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이 반드시 이긴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2050년도까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 이것은 미국 편에 줄 서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주미대사의 의견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 청와대 NSC에서 단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단 한마디도. 이게 대한민국의 무능이에요. 그래서 BTS 문제도 터지고 주미대사 말도 터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으로부터는 뭘 갖고 오려고 그래요? 전작권을 빼서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전작권은 세 개 조건이 돼야만 전작권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전쟁 초기에 한국군이 이러한 핵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결정적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 전작권을 한국이 가져올 수 있게끔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전부 다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핵 미사일 봤잖아요. 17 행사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초대형 ICBM을 개발하고 있는데 핵무기가 지금 현재 120개까지도 보는 전문가들도 나타나고 있는 시국인데 미국이 핵우산을 언제까지 보여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을 멀리하는데 그리고 한반도 안보 환경이 지금 미사일 이 전작권을 전환을 갖고 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미중 간의 신냉정 체제로 돌입했는데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미 국방장관 간 이 SCM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전작권을 현 문재인 정권의 임기 내에 가꾸려고 그 조건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리하게 안보 파리를 하고 있어요. 현 문재인 정권이. 이거를 견제해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런 국내의 이러한 이 정부 여당의 실정에 관해서 강력히 비판하니까 진중권 교수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예영을 들이대면서 예영의 팔자로 갈 것이냐? 이게 네 세상인 줄 아느냐? 이렇게 신변 위협까지 가하고 있는 것이 여당의 지금 현재 실태예요. 여당의 실태.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 그러니까 또 이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또 여당에서는 지금 현재 김용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똘마니 소송까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명예훼손이라고. 소송,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한쪽에서는 민사소송을 걸어놓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형의 예를 들면서 일종의 신변 위협까지 가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 여당의 정부 여당의 현 주소다.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제가 어제 심야 방송에도 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 생각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어제 집권 여당의 공식 논평에서 예형의 길을 너 갈 거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진중권 씨도 내 목줄 끊겠다는 협박이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진중권 교수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신변 위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압박이 올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진중권 교수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은 칼럼을 보면 최근에 중앙일보에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당이 잘하는 거 이 프레임 전쟁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전쟁 세계에서 지금 현재 최고 잘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한국에서 최고 잘하는 그룹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해찬 대표가 지난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이 정부 여당에 대한 검은 그림자가 떠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부터 이거 프레임 거는구나. 이 진중권 교수는 그때 이미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프레임 전쟁. 그러면서 이러한 이 프레임 전쟁 이겨내기 위해서 여당이 하는 것이 검찰 개혁, 그 다음에 검언 유착. 여러분들 아시죠? 뭐 무슨 검언 검찰 개혁 갖고 윤석열 쫓아내고 검언 유착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검언 이때는 한동훈 검사장 어는 채널 A 기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조국 사태, 정경심, 그 다음에 표창장 문제 이런 것이 전부 다 프레임 전쟁이에요. 이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말하자면 진중권 씨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 전쟁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당정청이 그릇된 프레임을 제작, 유지, 사수하는 데 목숨을 걸고 있다. 이를 반대할 언론과 지식인 시민단체들마저 이 사기극의 주연급 조연으로 활약한다. 민주당의 프레임은 관념론이 아니라 유물론이다. 그저 해석이 아니라 조작과 공작으로 제작되는 사실, 즉 대한현실이다. 이 작품은 자유적이지 않다. 리버럴 정당의 프레임 전략이 전체주의 특성을 보인다. 해괴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바로 해수공무원의 아들 답장이 어제 유가족에 도착이 됐어요. 편지로 도착이 됐어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 편지를 두고 난리가 났습니다. 컴퓨터로 딱 전달하다가 친필 사인이 없어요. 그냥 인쇄된 사인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용도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거 있잖아요. 해경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 나도 마음이 아프면 실질적으로 아픈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수단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장이 대통령이 아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답장이 대통령의 아픈 마음을 전하려면 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정성. 그리고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대변인이 발표한 거하고. 그런 것이 전혀 다르잖아요. 내용면에서 이미 청와대가 발표하는 거 반복하는데 불과하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2번, 3번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이 유가족들이 오늘 오후 1시에 해경에서 정보 공개도 청구하고 이 항의 사안도 공개할 예정으로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유가족에 대해서 이 정도 편지 못 보낸 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김정은이 때문에 그래요. 김정은이 자각 안 하려고.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추미애 아들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안 하잖아요. 법에 의해서 왜 병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따져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미애 아들은 꽁꽁 숨기고 보호해주고 이 불쌍한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의 편지에 대해서는 눈물 하나 진짜 제대로 흘리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분노에 지금 차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아까 진중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잖아요. 김용민이가. 근데 김용민이가 누구냐면 민변 출신 변호사 출신이에요. 민변에.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매우 이례적인데 경향신문은 친정부 신문이잖아요. 경향신문에서 이 민변에 지금 일하고 있는 30대에서 60대 변호사 7명한테 이 소송 제기한 거 맞냐? 적당하냐? 물어봤더니 7명 중 5명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변에서의 경우에는 이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벌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것은 우연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대신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벌화에 대해서는 좋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용민이가 이 명예훼손을 본 거, 그러니까 똘마니, 이 표현이 과연 명예훼손에 속할 정도로 악의적이냐 이거예요.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이 똘마니라는 얘기가 이 윤석열 총장을 최악의 총장이라고 하니까 너 조국 똘마니 아니라고 할 거 와서 그런 얘기 하냐. 요렇게 한 거 가지고 지금 발단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변 변호사들마저도 이렇게 민변 출신의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진중권 전 교수를 소송한 거 이거 맞지 않다. 요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다. 요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제 방송 여러분들께서 평균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김용민이가 이 소송을 반드시 취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 민주당에서 얘기한 대로 예형의 길 간다. 그래서 이 진중권 신변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정말 매우 기가 막힌 이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전파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료들에게 꼭 한 3만 정도 제 방송이 지금 56만입니다. 그래서 한두 명씩만 소개해 주시면 제가 60만 하루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를 많이 모시려고 하는 이유는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흔히 얘기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요즘 저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요. 이제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살아나는 사람 삶고 죽는 사람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론 항상 저는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